안녕하세요. 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도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 경주는 상당히 까다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칭 그들만의 리그로 불리는 고만고만한 선수들의 접전 경주도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가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성급 15경주는 뭐 결승전이라고 불려도 상관없을 정도로 빡빡한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복승만 노려봐도 배당 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쌍승보다는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1경주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쉬어갈 것 같아요. 최동현이 득점에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고만고만한 선수라는 점, 자력은 안 되고 힘을 쓰는 선수 활용이 나가면서 최근 들어서 저치기나 추입승부로 재미를 본 상황인 것 같은데, 딱히 최동현이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 않습니다. 뭐 팀 후배 4번 이성민이 세종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고 동대종고 출신이다 보니까 연합은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성민이 그렇다고 자력 능력을 갖춘 힘이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최동현도 상당히 좀 답답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뭐 최동현 입장에서는 선행 나설 수 있는 3번 박승민이나 5번 김철민을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 개인적으로 5번 김철민의 선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초 경주에서 김철민 성락선과 경주에서 외선에서 날라왔어요. 아쉽게 3차권에 만족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민철. 하지만 뭐 자력 능력을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최동현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완급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데 김철민도 아무래도 좀 1월 초 출전하고 뭐 2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뭐 6개월의 공백기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예전에 그 11초 때 초반까지 끌어올렸었던 시속감을 발휘해 나가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개인적으로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2번하고 4번 세종팀의 전략적인 연합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뭐 이성민도 힘을 쓸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종속이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최동현이 철저하게 승부를 조절해 나가거나 오히려 최동현이 박승민이나 김민철을 활용해 나가면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이성민도 충분히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동현의 훈련 파트너가 김관입니다. 이성민의 훈련 파트너가 조주현이에요. 컨디션 좋은 두 선수, 선후배의 협동 가능성 한번 기대해 보자는 점.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2번과 4번의 전략적 연합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박승민과 김민철, 그래도 인지도면에서는 김민철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는 수월합니다. 2번하고 5번의 전략적 연합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2, 3 먼저 2호를 차선으로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박승민이 때리고 김철민이 때릴 것 같은데 시속감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최동현이 힘을 쓰게 된다면 이성민이 1호 활용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4-3이나 4-5경주권 정도는 4-3이나 4-5경주권 정도는 이성민의 선전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경주를 이끌어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도 않고, 또 김철민의 경주감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세종팀 2-4나 2-5 경주권 혹은 4-3이나 4-5 경주권 쪽으로 공략해 보시되, 무리하게 승부 볼 만한 승부를 볼 수 있는 경주는 다시금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참 깝깝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속칭 그들만의 리그죠. 김용모가 최근 몇 경주에서 선전 펼쳐 나갔다고 득점이 많이 높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수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김용모가 과연 선수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인지도만 놓고 본다면 강준영이 원래는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죽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점수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에요. 자력도 안 되고 마크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깝깝하죠. 그 점 때문에 전개적으로 그래도 김형모가 좀 저치기 타이밍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때려봐야 시속이 안 나오는 선수들만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김용모가
발주대 이점을 살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경주를 이끌어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힘을 쓴다면요 답은 없어요. 하지만 힘을 쓰지만 않는다면 김명모가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명모의 뒤를 경상권 연합 선수들이 마크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진섭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박철성의 마크 정도는 1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김용모가 뭐 지금 대구에서 수성으로 변경했습니다만 창원으로 갔을 때는 항상 김해 B쪽 선수들 박용범이 있는 팀하고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뭐 지금 노조 때문에 박철성이 경남 개인으로 와서 훈련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연합은 가능합니다. 그나마 경주가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두 선수예요.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김명모의 뒷자리 중견적으로 김민호가 투지를 앞세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난 그랑프리 때 타종부터 때려서 머리 쳤습니다. 시속감을 갖춘 선수예요. 오히려 김민호는 제가 봤을 때는 우세선 불안했어요. 하지만 특선에서는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들이대고 있는데, 오히려 들이대면서 선수들에게 좀 각인을 시켜주고 있고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번하고 4번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에서 1, 2하고 1사 경주권 정도는 1, 2하고 1사 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보고 싶은, 그나마 1, 2 경주권이 좀 더 낫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경상권 1번, 2번, 6번, 7번이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김민호가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간다면 수도권 연합 4번하고 3번이라든지 4번하고 5번 정도는 4번하고 3번이나 4번하고 5번 정도는 노려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솔직히 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입니다.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서로 머리치겠다고 견제하고 있는 편성이에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까다롭습니다. 배당을 아무래도 승부 볼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은 금요 경주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선수 컨디션 점검 차원에서만 가볍게 배팅해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가급적이면 저는 쉬어가겠습니다. 저라면 쉬어가겠습니다. 과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1번 김원정, 3번 조주현, 충청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목천고 선후배요. 아무래도 지역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수도권 2번, 4번, 6번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김원정의 직선 추입발이 통할 것이냐, 조주현의 버티기가 가능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조주현이 긴 거리만 나서 준다면야 김원정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직선에서 짧은 추입 승부 펼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원정이 금요 경주 부터 조전을 상대로 무리하게 넘어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료 경주면 김원정이 악착같이 추입력을 발휘해 나갈 것 같아요. 하지만 금요 경주부터 무리하게 욕심 내봐야 김원정 손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조전은 선행감이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 김원정은 정체기 또는 하락세이기 때문에 조전 넘어서봐야 좋을 일 없죠. 조전이 만약에 나중에 쉬운 편성에서 김원정 만났을 때 김원정을 견제버리면 아무래도 김원정은 깝깝한 편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원정은 따라가는데 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무리하게 넘어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조주현의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다음에서 또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크에 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김원정이 마음이 변수죠. 악착같이 추입력 발휘 나갈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을 함께 염두하신 전략, 복승도 배당이 상당히 좋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되, 저는 조주현 버티기 쪽에 우선 하시 전략 3번과 1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 중심 전략의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주현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균 끌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양희천도 인지도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전 23기죠. 2번 정춘교입니다.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손해볼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투지 넘치는 경주를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양팀 선수들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이태호도 과감한 몸싸움 펼쳐 나가고 있다는 점, 개양팀 이태호의 훈련 파트너가 정춘교입니다. 아무래도 이태호의 경주 습성을 정춘교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들이대고 있는 몸싸움 펼쳐 나가고 있다는 점, 더군다나 23기라는 점에서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3번과 1번 쪽에 우선 하시되 3번과 2번을
차선을 한번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도권 연합에 의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강진남 입장에서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서두르게 된다면 전 개인적으로 투지 넘치는 경주를 펼쳐나가고 있는 정춘교가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좀 과감한 전략을 세워본다면 2사나 2륙 경주권 정도로, 2사나 2륙이죠. 수도권입니다. 2사나 2륙 경주권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도 배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사나 2륙 노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개인적인 전략은 주들 3번과 1번의 타협 가능성, 김원정의 추입과 3번 조지현의 버티기 쪽인데, 복승은 쉽게 가져가 볼 수 있어요. 쌍의 머리는 김원정 추입력 발휘 나가기보다는 조지현을 지켜주면서 막해 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3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이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임채빈이 그랑프리 첫 왕자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정종진이 한번 임채빈과 결승전에서 맞붙었었다라면 정종진의 연승 그랑프리 또다시 재패 가능성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원체 임채빈의 기량이 좋기 때문에 정종진도 힘든 경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낙차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임채빈 수월하게 그랑프리 왕자를 차지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몇 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량면에서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임채빈 인정받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경륜 최강자 자리를 차지해 나가고 있는 임채빈, 청알 스타트 보일 것이냐, 활약해 나가면서 짧은 승부 펼쳐 나갈 것이냐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신은섭과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신은섭 그랑프리 때 정한을 초조 부담 덜어줬다가 때리고 2착도 아닌 3착도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쫓아가기만 하면 되죠. 임채빈도 신은섭을 견제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 찾아 나갈 수 있는 수도권이 원체 맞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은섭이 달릴 수밖에 없어요. 4번과 2번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관희가 힘으로 버텨낸다면 임채빈 수도권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김관희 지켜주면서 짧은 승부 펼쳐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년 선후배라는 점에서 전략적인 전법적인 연합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김관희의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임채빈 작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속감만 좋다면 지켜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은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4위가 아무래도 승부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4번, 2번, 1번이 삼복승에서는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채빈이 서두르게 된다면 김관희와 신은섭 한 명이 고전할 것 같은데, 힘대결에서 김관희가 밀릴 수밖에 없죠. 그 점 때문에 조용하는 신은섭 엉덩이만 보고 쫓아갑니다. 4번, 2번, 3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 2번하고 4번, 2번, 1번이 아무래도 삼복승에서는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승철만 빼면은 결승전 경주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좀 빡빡하게 짜여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주팀 선수들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어요. 상남팀 윤민우와 이승철도 연합이 가능하죠. 양승원 혼자 지역적인 연대를 이뤄 나갈 만한 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윤민우하고는 동갑내기 친구고 이승철하고는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여기에 최래선하고 또 22기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이래저래 힘을 쓸 수 있는 양승원의 저력 무시할 수 없다는 점. 윤민우도 박용범 상대로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1월 초 경주에서 박용범이 3단으로 넘어섰어요. 시속감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나섰던 박용범을 상대로 윤민우가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일은 그런 편성의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윤민우 다소 좀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기까지는 좀 버겁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이번 양승원이 힘을 써주고 박용범이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을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따느냐 못 따느냐 게임인 것 같은데, 양승원이 서두를 수밖에 없어요. 지난 결승전에서 깝깝한 경주전 펼쳐 나갔었던 양승원
자신감 찾아 나가기 위해서 먼저 서두를 가능성. 박영범이 이를 활용 나가면서 직선 출발 살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느냐 못 따느냐 게임인 것 같은데 박영범 뭐 직선에서 요즘 같은 투지력 발휘 나간다면 추입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5번과 2번에 동반 입상에 안정감이 있다는 점인데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박영범의 뒤는 이래저래 윤민우가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5번과 4번의 동반 입상, 5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2번 쪽, 5번, 4번 쪽, 그 중에서도 5번과 2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배당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류재열이 분명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류재열, 친형, 류재민의 시속감이 좋고 또 임채빈과 훈련을 하다 보니까 희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뭐 양승원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기량이 열세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가끔 가다가 최근 들어서요 류재열이 때려서 버텨내면서 홈이 끊어서 넘어서지 못했었던 경주가 몇 경주 있었습니다. 그 점 때문에 류재열이 맘먹고 때립니다. 양승원이 후미권 4번, 5번 견제에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류재열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렇게 된다면 류재열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서 버텨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류재열이 가게 된다면 윤민우, 박영범이 예선에서 날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3번하고 4번이라든지 3번하고 5번 정도는 류재열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복승만 노려봐도 배당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3, 4, 3, 5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5번, 4번이 차선으로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특성급 경주도 살펴봤는데요. 뭐 초반 광명 특성급 경주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15경주도 어렵게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 승부는 14경주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금일 어렵게 짜여졌다는 점, 우승은 승부 볼 만한 경주가 많다는 점, 특선은 까다롭고 후반부 들어서 안정감 있을 것 같은데 15경주는 상당히 좀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편성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해 달라는 말씀, 토요 경주 선수들의 컨디션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경륜왕 책 구매는 현장 지점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 KR 레이싱이나 코리아 레이스에서 PDF를 구매하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거는 경륜왕 책자를 기준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 저는 현장에서 6543 음성 정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승부 차권을 점검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